재판부가 정말 심신미약을 혹은 심신미약 감정 자체를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법률서민의기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강력사건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런 사건은 많이 있었지만 이슈화가 되어지 않다가 최근에야 보도가 되면서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기사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다들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먼저 표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 사이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심신미약.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모든 강력범죄의 피의자, 피고인, 즉 가해자가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심신미약에 대해서 오늘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법 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자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심신상실자의 경우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확실한 감경을 위해서 자신의 상태가 심신미약 혹은 장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심신장애가 뭘까요? 심신장애는 단어의 한자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신이라 함은 몸신이 아니라 귀신신자를 사용합니다. 즉 몸의 상태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문제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요, 이 사람이 정말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경우도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서 이를 기초로 그 당시 법률적으로 이 사람이 심신장애나 미약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무리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요, 재판부는 여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과 전문의가 이 친구 정신이 이상합니다 라고 해도 재판부는 아니야, 그때는 이상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하튼 이처럼 너무 많은 강력범죄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다 보니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심신미약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정신감정을 신청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금방 깨닫죠. 재판부가 정말 심신미약을 혹은 심신미약 감정 자체를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유는 정신감정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문제가 되며 심신미약은 법률적 판단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기속될 필요도 없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정신감정을 하는 것 자체만 해도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정신감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재반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나아가 당사자의 기질과 성향을 모아서 반드시 정신감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언제나 신청해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사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이 바로 충동조절장애 혹은 분노조절장애입니다. 이를 심신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게 문제입니다. 정신감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예전에 생리도벽 판례, 방화사건 판례들을 들면서 무죄 주장을 하자 혹은 감형 주장을 하자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충동조절장애나 분노조절장애 그리고 생리도벽 등 역시 모두 정신질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실제 재판으로 가서 감형의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는 정말 이 상황이 너무도 심각해서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하고 동등하다라고 평가될 수가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때 제가 술을 마셔서 기억을 못하거나 그 당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정도로는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형량의 측면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감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전문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어떻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못 먹어도 고! 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위험성이 큰 절차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 씌어진 잘못된 생각으로 너무도 남발되는 게 아쉬운 절차입니다. 또한 정말 안타까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이렇게 사용되고 그 절차의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역시 개탄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강력범죄자들이 자꾸 심신미약을 주장하는지 오늘은 심신미약에 대한 내용과 정의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